교수님, 네. 그 솔론의 이제 구조 개혁 말고 네. 또 이제 그리스 아테네의 성장 과정을 보면 페르시아하고의 전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.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과정에서 테미스토클레스라고 하는 천재적인 정치가가 이 아테네라고 하는 국가의 성격을 완전히 바꿉니다. 네.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바다가 중요하다고 해도 아테네도 사실은 육상 국가였는데 그거를 페르시아가 딱 쳐들어오기 직전에 사실은 해양 국가로 만드는 중요한 개혁 조치를 하거든요. 그 중에 하나가 손이라고 하는 배를 네. 대량으로 생산하고 기능을 어떻게 보면 좀 개선시킴으로써 네. 이 아테네의 성격이 자연스럽게 바다로 움직이는. 근데 이제 그 전에도 바다가 중요했지만 3단 노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3단 노선에는 배 하나에 2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타는데 네. 그 중에 170명이 노잡이에요. 그 전까지 육상에서 전쟁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무구를 갖추고 전쟁에 나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부르주아의 전쟁인 거예요. 육상 전쟁은. 근데 사실은 그렇게 무구를 갖출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국방에 참여할 계기가 없었는데 3단 노선에서는 사실은 그 부르주아들의 역할이 필요 없는 거예요. 모든 사람이 거의 옷을 다 벗다시피 하고 노를 저으면서 그러니까 몸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국방에 참여하는 프롤레타리아 확대로 더 성숙하게 되고 바다를 장악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국을 만들게 되고 이 노잡이들과 배가 어떻게 보면 제국의 천병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. 제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 3단 노선이라고 하는 하나의 아이템이 아테네뿐 아니라 에게해 전체의 역사를 바꾸는데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아이템이 역사적으로도 꽤 있을 것 같아요. 많죠. 사실 많죠. 네. 1차 산업혁명은 네. 증기기관이 등장하면서 대량 생산 시대를 열었고 기계화의 시대를 열었고 네. 그러면서 사실 인류의 삶을 가장 급격하게 바꾼 100년을 열게 된 거죠. 최근에는 그게 저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스티브 잡스가 만든 스마트폰은 사실 인류의 어떤 삶의 방식을 다 바꾸고 있죠. 3단 노선과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저는 이 스마트폰을 잘 쓰는 사람, 이 사람을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는데 네, 그게 사실 네. 냈던 책이잖아요. 엄청나게 이 잠깐만 네. 베스트셀러. 예. 네. 그러니까 이제 포노가 스마트폰을 의미하는데 네.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쓰는 사람,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아니라 오장칠부예요. 네,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그게 출발점이 돼서 지금 인류의 소위 말해서 사회적인 시스템의 교체, 부의 교체 이런 거의 모든 것의 표준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죠. 에어비앤비. 네, 있죠. 요즘 에어비앤비가 그 힐튼 그룹보다 훨씬 큰 회사가 됐어요. 힐튼 그룹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불가침의 성역을 갖고 있는 호텔 그룹이에요. 그렇죠. 왜냐면 땅도 있죠, 건물도 있죠. 그리고 누가 이겨요? 그런데 폰 하나 들고 이걸로 예약하세요. 세계 최고의 호텔 회사가 됐는데 호텔 하나도 없어.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. 또 우버도 마찬가지고요.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요즘 보면요. 옛날에는 중국집에서 항상 배달해 주시는 분이 있었죠. 그랬죠. 그분들이 이 배민 라이더스라고요. 지역별 사장님을 하세요, 요새. 그래서 우리 회사인데 당신 식당하고 계약하면 내가 이렇게 신호 들어오면 보내줄 건데 한 건당 얼마씩 계약하시죠? 이게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사회 구조도 다 달라지고요. 지금 그런 거대한 관점에서 보면 세계 1, 2, 3, 4, 5위, 6위, 7위 이 기업들은 실제 20년 전에는 존재감도 없던 기업들이 그렇죠. 지금은 뭐 옛날 같으면 뭐 코카콜라다, 엑손모빌이다, 뭐 이런 거대 기업들을 완전히 교체하는 새로운 부의 교체를 이끌어낸 기업들이 돼버리죠.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. 스티브 잡스는 거의 뭐 21세기의 테미스토클레스처럼 아니면 제임스 와트처럼 아니면 뭐 에디슨의 어떤 전기 이런 것처럼 정말로 인류의 삶의 어떤 행태, 그럼요.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린
정말 혁신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. 맞습니다. 21세기 혁명가라고도 하고요. 뭐 어떤 사회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왜 우리 AD, BC, AD 이렇게 나누는데 네. 어쩌면 미래의 사람들은 비포 잡스, 애프터 잡스로 나눌 수도 있다. 근데 그 스티브 잡스가 네. 인문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그럼요. 다들 얘기를 하던데. 제일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. 거기에 이렇게 도로 표지판 같은 게 탁 나와요.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표지판이 보여주는 그림이 나오는데요. 하나가 테크놀로지, 그리고 하나가 리베럴 아츠입니다. 그 유명한 프레젠테이션에서 뭐라고 했냐면요. 우리는 애플의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테크놀로지로는 부족했다. 그래서 우리는 테크놀로지를 리베럴 아츠 그리고 휴머니티와 결혼시켰다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married with라고 표현을 하죠.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보통 무슨 제품을 만들 때 스펙을 정하죠. 이게 테크놀로지예요. 야, 해상도는 얼마고 속도는 얼마고 그게 아니라 잡스는 어떻게 했냐면 엔지니어 하는 사람, 디자이너 하는 사람, 이게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 다 필요 없고 나한테 정말 너무나 멋진 최고의 경험을 만들어서 보여줘. 스티브 잡스가 사람을 닥달하는 걸로 유명했거든요. 근데 핵심은 뭐였냐면 너는 이 스펙을 만들어가 아니에요. 서로 힘을 합쳐서 나한테 최고의 경험을 만들어줘. 그 최고의 경험을 경험하는 인간은 이 인문학을 좋아하고 또 역사를 마음에 갖고 있고 휴머니티를 갖고 있는 그 인간이야. 그 인간의 관점에서 최고의 경험을 만들어내. 사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7억 명의 애플 사용자를 중독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. 제가 최근에 이제 팬덤 경제라는 얘기를 하는데요. 팬덤 경제. 네. 나는 이 경험, 이 부족에 머물고 싶어. 애플의 그 느낌 속에 살고 싶어 하는 그런 힘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. 그게 리베럴 아츠의 힘입니다.